오늘은 면접이고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진짜 집에서 우리 아이와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강한 어떤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그냥 한번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그래도 시도해보자 라고 한번 또 이렇게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시면은 또 의외로 생각 외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면접 유형과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면접 유형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유형이 좀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과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좀 섞여 들어가는 대학들이 일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서의 면접과 종합 전형에서의 면접은 좀 구분이 된다. 요걸 좀 기본으로 일단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요. 학생부 교과에서의 주요 면접 유형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인데요. 서울 쪽에서 교과 전형에서 면접 운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네, 몇 개 없고요. 지금 아마 요게 다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요 세 개가 다일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면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이화여대고요.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형이 학생부 기반으로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운영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제 설명을 좀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교과 전형은 전형의 주 요소가 뭐가 되는 거죠? 교과 성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부에 있는 정성적인 내용들, 이렇게 막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까요? 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면접을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학생부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좀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좀 유형이 좀 섞여 들어가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화여대에서는 어쨌든 2026 내년부터는 지금 면접을 폐지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네, 학생부 평가가 없으면서 학생부 면접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교, 네, 이화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으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합격권 안에 들어오는 애들을 줄을 세우는 역할로 면접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좀 떨어뜨려야 할 애들을 떨어뜨리는 어떤 좀 이제 그런 역할로 면접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묻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난도 있고 아주 뭐 막 깊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쉽게, 그 다음에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지원 동기, 네,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기본 소양과 관련된 학과와 관련된 공통문항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묻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입니다. 교대가 요즘 뭐 또 좀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옛날에 교대 하면은 토론 면접이 유명했습니다. 네, 토론 면접. 지금도 하는 교대가 제가 기억 못합니다. 네, 뒤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 재심은 기반의 서울교대에서는 재심은 기반의 교직 기초 소양으로 교과 전형에서 이런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징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뭔가 어떤 지식을 묻는 어떤 그런 면접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직접 면접 문항을 보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의 하나의 예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면접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 셋에 학생 1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3. 보통 면접은 1대2 또는 1대3 정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3 개별 면접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가 평가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면접, 그러면서 제시문이 없는 이런 면접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블라인드 면접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면접장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블라인드 쳐져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웃으셔야 정상인들 다들 안 웃으시죠? 네. 네. 그거치는 않은 거고요. 예체능은 진짜 실제로 실기할 때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요. 아예 지원자를 못 보게 해요. 평가자가. 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의 면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블라인드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혹 대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명칭도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 뭐 아니면 경기, 충남, 뭐 이런 거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항을 좀 보면은,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집에 보면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런 수기식으로 이렇게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쭉 놓고, 여기에서 이제 문항을 한번 이렇게 딱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교육과에서는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이거 이제 문항을 보시면서요, 생각하실 게 첫 번째, 내가 답변을 한다면은 우리 애가 지금 연습하는 데에서 답변을 한다면은 어떤 답변을 해야 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진행했던 모의 수업에서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를 설명한다면 이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생명분자과학부에서는 본인의 장단점을 너가 지금 지원하는 우리 이 학과와 연관지어서 답변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과에서는 학교 활동 중 지리 관련 프로젝트를 설명한다면 이라고 질문을 했고요. 학생이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어서 보통 고등학생이 교육과정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잘 다루지 않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라는 걸 또 물었습니다. 특수교육과입니다. 특수교육과 장애이해 교육에 대해 탐구했던데 라고 묻습니다.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를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영문과에서 정확하게 작품명이 딱 지정이 돼 있죠. 만세전, 무정을 이런 걸 통해서 비교했다라고 했는데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사회학과입니다. 아까 역사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포인트를 좀 잡으셨나요?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일단 답변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이거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이 이거 보고 딱 답변하라 그러면 사실 그거 답변하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주목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전부 다 학생부에서 나온 겁니다. 네, 대부분 학생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스가 전부 다 학생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없는 내용으로 질문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학생부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을 쓰려고 잘 이해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은 어려운 뭔가 개념을 딱 써놨습니다. 그럼 그게 딱 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뭔가 좀 집중을 하면서 자기가 좀 고민을 하면서 진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깊이 있는 토론, 이야기를 주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따로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리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정도에 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난 답변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거 내용을 막 다시 찾아보고 이걸 다시 무슨 원 자료를 다시 뒤져본다든가 뭐 내용을 그래서 막 암기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이라는 게 면접에서 묻는 문항의 수준이라는 게 딱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왜 던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죠? 지금. 네. 첫 번째, 학생의 표현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크게 이야기하는 던져진 질문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진실성 부분. 이제 이 진실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거짓을 따진다는 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사실 적혀있는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점검하는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정도예요. 네, 이런 문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문항 좀 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아예 전형명이 교과 면접형입니다. 국문과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읽은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큰 매력이 있는 것, 학교 생활에서 실패했던 경험과 극복 과정,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한 경험. 빠르게 다루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런 거 묻습니다. 자연 계열입니다. 화학과에 지원한 동기, 유사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 이론은 무엇인가? 관심 있는 분야와 이유, 봉사활동 중 기억나는 활동, 극복 방법. 묻고 있습니다. 앞에 이화여대랑 명지대의 차이가 뭐로 구분이 되시나요?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제일 큰 차이가 뭐인 것 같죠?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학생부에서 뽑았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부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학과에 맞는, 그냥 학과에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접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문항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을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문항들이죠.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거는, 그 다음에 쉽지도 않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로 내가 이 학과에 진학하려는 생각과 관심과 흥미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누구라도 찾아봤을 만한 이야기들, 주제들,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애들을 걸러내려고 이런 류의 질문을 할까요? 어떤 애들을 걸러내고 싶은 걸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다들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네. 네? 그죠. 우리 학과에 대한 거 이해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지원한 애들. 근데 꼭 성적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 우리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학생인가 아닌가, 그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런 류의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죠. 이제 재심은 기반 면접입니다. 재심은 기반입니다. 재심은 기반 그러면은 보통 어렵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난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느끼시잖아요. 보시죠. 전국 합창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상을 하려면 독창 파트를 누군가가 맡아야 됩니다. 근데 새로기가 이 독창을 잘해요. 그래서 얘한테 맡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쭈르르 와가지고 청남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얘가 우리 이렇게 이 대회 준비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다 잘 챙겨주고요. 우리 리더예요. 약속도 장소도 얘가 다 와서 미리 해놓고 뭐 이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교사라면 누구에게 독창을 맡길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우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실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이겁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 없습니다. 답 없는 질문이에요. 이건 새로기에게 맡길 수도 있고 청남이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전혀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거에 따른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 답변에 점수를 주는데 강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재시문 면접이라고 무조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재시문 면접 중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한쪽 그냥 딱 선택하면 되고 단 그 선택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수들이 들으면서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딴지를 걸 겁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뭐 좀 문제점 또는 반론 같은 거. 그러니까는 상은 탈지, 세로기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은 탈지 모르겠지만은 조직력이 깨지지 않느냐. 합창이라는 거는 하모니가 중요한데 그럼 이 요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유의 질문. 또는 반대. 얘를 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독창 파트에서 어떤 압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반대되는 논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면접 보는 교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생각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어쨌든 얘기한 거에 반대 입장으로 무조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자기의 근거들을 얼마나 잘 끌어가느냐 안 끌어가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면접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중에 댁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는 거고 그것의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대는 거가 핵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전형 면접 유형입니다. 충청권 대학들을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남대의 그 사범대학에서만 일부 모집단이 사범대학에서만 요 교직 적합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사 그룹은 이 표현력, 발표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에 건양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를 대상으로 MMI,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하죠. 네, MMI를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의대 MMI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는 의사의 주요 업적을 기술하시오.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어때요? 질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얘기했느냐에 따라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누구를 언급하면 몇 점,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왜 이 의사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업적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지어 그렇다면 너는 의대를 왜 입학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러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이제 추가 질문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본인이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또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죠. 성적 맞춰서 의대를 가는, 뭐 이거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학 그냥, 여기를 그냥 이렇게 맞춰서 올려낸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정도로 확인하는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은 지금 이런 정도 유형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종합에서의 면접입니다. 종합에서의 면접의 유형입니다. 먼저 서울권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부 기반. 근데 이게 과거에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서류에 뭐가 포함이 됐죠?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됐던 겁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옛날에 추천서도 있었고요. 근데 추천서에 있는 내용은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진 않아요. 추천서에 있는 내용 직접적으로 면접 질문에 활용하면 그건 난리 납니다. 그거는 활용하진 않고요. 요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였는데 최근에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는 서류 기반이라고 표현은 하나 결국은 무슨 면접이다?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네,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가장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저쪽 반대쪽에는 어떤 면접이 있느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과 전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동일한 어떤 문항을 동일한 시간에 제시를 하고 그 문항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시간 안에 어떻게 답변하냐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특징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보면 학생부 기반은 반구조화라고 그럽니다. 구조화되어 있으나 그 구조화의 정도가 느슨합니다. 유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 다시 좀 하면서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 가는 게 만약에 내가 오늘 20명을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20명의 면접 질문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면접 방식에 이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면접 방식의 불공정성.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면접 질문이 다 달라요. 20명이 들어왔는데 20명의 면접 질문이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면접도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보시는 거죠? 면접도 일종의 하나의 시험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보는 거고, 그 이 시험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몇 점의 정답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은 또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서로 되어 있는 어떤 이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문서가 표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같은 거를 꼭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걸 꼭 묻지 않아도 되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서류평가의 점수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서류평가의 어떤 한계점을 좀 보완하는 어떤 평가 방식이겠구나라는 관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기반 면접은 전부 다 확인하는 거고, 제시문 기반은 그럼 전부 다 이 시험을 보는 거고 이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섞여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라고 손 들어서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두 가지 성격을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부 기반은 좀 확인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제시문 기반은 학생의 어떤 좀 그 지적인 어떤 좀 역량을 좀 측정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평가 방식이다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부 다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몇 대학, 일부 몇몇 대학에서만 제시문 기반. 그래서 고대, 서울대, 연대, 이상하게 또 딱 저 대학들만 저렇습니다. 네, 저 대학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고, 서울교대에서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제시문 기반 면접의 평가표 같은 걸 보면요, 이게 딱 고정돼 있어요. 애가 뭐라고 답변하잖아요. 그럼 그 답변을 어디다 집어넣을까만 판단하면 돼요, 평가자는. 그래서 그 칸에 있는 점수 그냥 딱 줘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학생부 기반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평가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면접했던 입학사정관이 면접도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서류, 제가 마이크를 왜 드리냐면요, 앞에 했던 거를 봤더니 질문하시는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좀 뭐야 막 좀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서류 평가를 한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으셨습니다. 답은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제가 그것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뒤로 안 넘어가죠? 네, 어쨌든. 네. 고대의 제시문 기반 면접의 그 문항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고대 계열적 합전형의 기출문항이고요. 2024학년도에 직접 출제됐던 거고요. 입문 애들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을 21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대기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기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의사항 안내, 그 다음에 신원 조회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번에 따라 한 명 한 명 조교에 따라서 준비실로 들어갑니다. 그럼 준비실에 딱 들어가면은 요거를 딱 문항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지 뭐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다음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항 답변하시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21분 동안 요걸 읽는 거예요. 가, 나, 다, 라를 읽어서 1번입니다. 가의 기억, 싸움, 제시문 나의 향전, 제시문 다의 불복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제시문 다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사장과 제시문 나의 지방의 유력자의 행위를 평가하시오. 제시문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필요한지 제시문 가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느낌이 어때요? 앞에 지금 교과 전형의 예문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예문들과 지금 이 문항의 예시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전혀 다르게 다가오시죠. 네.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항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요렇게만 답을 해야 된다, 그거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없어요. 딱 그 방향으로 정답, 여기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키워드를 어떻게 잘 찾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1, 2, 3번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문항의 공통점들이 대부분 문항들이 제시문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일단 분류를 잘해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의 키워드를 무엇으로 설정할 거고, 그래서 가의 차이점은, 나의 차이점은, 다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한 것을 가지고 또 이런 행위들을 평가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저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문항의 조건들이 이렇게 분명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 제시되어 있는 문항의 조건에 충실하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가에 대한 내용을 빼먹고 나나 다만 활용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분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가나 다를 다 활용해서 어쨌든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7분입니다. 7분 안에 이 세 개를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 제시문 면접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로 하는 논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말로 하는 논술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법 이런 류의 문항을 가지고 좀 긴 시간 나름 좀 준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그런 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 봤으니까 이제 자연도 한번 봐봐야죠. 자연입니다. 살짝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연 문항은 가부터 이제 수식 막 나옵니다. 막 수식에 뭐 제가 읽지도 못합니다. 그냥 뭐 그런 수식들이 막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 다 나오고요. 라에 가니까 이제 수식이 좀 막 나오죠. 그리고 마, 바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21분에 7분입니다. 1번 가부터 라를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을 말하래요. 그 다음에 2번 마와 바의 내용을 1번에서 답한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그 다음에 3번
1에서 답한 개념이 적용되는 예를 사회현상에서 찾으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아래 대화를 문제 1에서 답한 개념의 관점에서 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이것도. 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연이다 보니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연과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뭘까요? 여기서 이 키워드를 잘못 찾으면 이건 그냥 땡이에요. 이건 아웃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은 뭐 이거의 키워드를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답은 이게 유도입니다. 유도. 네. 1번이 패러데이의 법칙에서의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저 잘 모르는데 무슨 쌍극자 유도 이런 게 있대요. 네. 다는 저 백혈구의 무슨 뭐 유도가 있대요. 몰라요, 저도. 네. 이거 다 유도입니다, 유도. 네. 그러니 1번, 2번, 3번, 4번에서도 보면은 1번에서 유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가나다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마와 바에 있는 것들이 그 유도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에서 유도. 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사람들이 잘 어깁니다. 그럼 이제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벌금을 세게 뭐 물린다든가, 뭐 벌점을 뭐 매긴다든가 이런 거,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답변입니다. 네. 그다음에 4번 나는 날씨가 추우면 붕어빵을 많이 사 먹어. 그랬더니 철수가 요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내가 붕어빵을 많이 사 먹지 않았구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네. 유도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 영희의 저 문장을 가지고 같은 진리값인 다른 표현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한 거예요. 유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P면 Q인데 P면 Q인데 not P니까 not Q다. 지금 이거를 지금 그대로 철수가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not Q이면은 not P다. 이게 대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학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 이건 잘못된 유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 문장의 핵심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를 찾는 연습,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시문은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제시문 면접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집에서 연습하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가장 비슷한 문항들을 좀 많이 찾아서 그냥 계속 연습시키는 거 외에는 사실 저는 따로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면접 연습은 학종에서의 서류 기반,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기출문항입니다. 건국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엇을 묻는 건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에 주목해서 한번 문항들 한번 봐보시죠. 철학가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겠죠. 정의론을 읽고 성적우수 장학금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학과에서 지역답사를 다니며 광무개혁을 조사했는데 이게 쭉 보시면요. 질문을 보시면요. 앞에서 내가 교과전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뭐했는데로 문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뭐했는데 앞에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었던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서 너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교육활동을, 이 이벤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것들을 쭉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이 문항을 가지고 하나를 답변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한 20초에서 30초 걸립니다. 뭐 길게 안 가요. 대부분. 이제 짧게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교수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질문 그냥 바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학생부 기반에서는 웬만한 대학은 대부분 다 그 이후에 꼬리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앞에서 답변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한 2, 30초 정도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 내용 중에 논리적인 허점 또는 어떤 잘못된 표현 또는 답변을 얘가 굉장히 잘했다 하더라도 반대 입장에서의 무엇인가를 묻는 또는 이제 반대 상황 또는 정말로 얘가 이거를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문들이 계속해서 달라붙는다로 그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좀 쭉 보일 겁니다. 네. 쭉 보일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런. 여기에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유의 문항으로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충남대 학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3개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 줬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면접 시작을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캠퍼스를 본 느낌이 어떤가요? 오늘 면접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나요? 진로 희망과 연관해 지원 동기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세요. 이 3개를 면접 시작하기 전에 던지는 질문으로 아주 친절하게 충남대에서는 이걸 딱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느냐가 평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 잡으셨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왜 던지는 거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가 이 면접장 분위기에 좀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이 풀어지게끔. 그러니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네. 밥 먹고 왔어요? 뭐 날은 춥지 않았나요? 네. 충남대 캠퍼스 본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후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애들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뭐 대학에 와서 대학생들 옆에 보고 하니 저도 얼른 대학생이 되어서 이 캠퍼스를 거닐고 싶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다 이런 류의 답변을 하죠. 그냥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2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 평가하는 교수들이 다음 뭐 물어봐야 되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애들이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얘가 어떤 애였지 하고 잠깐이라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냥 하나마나한 질문, 얘가 어떻게 답변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 하나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럼 얘는 핵심 키워드가 이거니 요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충남대가 이런지는 전 잘 몰라요. 네, 진짜 충남대가 이런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전공적 합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얘가 지원한 그 학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학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관계 문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질문하고 앞에 있는 저 질문에서는 답변을 잘못하면은 앞에 있는 질문하고는 다른 거죠. 다 이게 평가 대상이 되는 질문들인 거죠. 네. 면접 이해 및 준비하기. 면접 평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서는 제가 그냥 두서없이 면접에 대한 것들 그냥 쭉 그냥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봐보시죠. 이렇게 해보시죠. 하고 쭉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면접은 뭘까요? 첫 번째, 면접은 어쨌든 직접 만나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하는 말만 평가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종합적이에요. 정말로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고 앉아서 말하는 자세와 태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막 챙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면접 학원을 등록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런 고민 하시죠? 면접 학원에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뭘까요? 물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은 말인데, 네.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는지 아세요? 이 들어가서 입장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준비된 어떤 루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 점수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하고 들어오는 애들은 좀 의심 있게 봐요. 어디서 훈련받고 왔구나. 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훈련을 괜히 여기서 받고 왔구나. 네,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보면 더 좀 이렇게 쳐다보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접위원이 저처럼 이렇게 까칠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면접 연습 그 자세, 태도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어떤 정상 범주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근데 이제 정상 범주를 어디까지 놓고 보여야 되는 거냐도 이제 사실은 그게 좀 이제 애매하신 건데 그걸 크게 그렇게 막 너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지필 검사, 그러니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면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면접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면접 유형, 방법, 목적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대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를 뽑고 싶은 거죠?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우수 학생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면접 전형은 말 잘하는 애가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말을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가 구사하는 논리력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력 속에 실제로 얘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지금 이제 몇 개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수준, 경험의 내용, 경험의 깊이를 확인하는 게 면접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의 내용, 논리, 일관성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면접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애들을 면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되죠? 7대3 정도로 이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류평가의 영향이 더 클까요? 면접의 영향이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대3이잖아요. 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제가 지금 완전 이상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1단계 평가에서 당연히 서류가 중요한 거고요. 3배수나 5배수, 그러니까 적정 배수 안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배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 서류 평가가 영향을 발휘할까요, 안 발휘할까요?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한번 서류 평가를 걸러내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서 걸러오는 거기에서 잘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3배수 또는 5배수라는 잘리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죠? 점수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넘어가니 그 면접에서 30%는 만점에서 빵점까지 정말로 다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러진 않는데 뭐 기본 점수 어느 정도 주고 거기서 벤배를 주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실질 반영을 30%를 진짜 있는 그대로 줘버린다면은 2단계에서의 서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냥 결정된다?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가 적용하기 전에는 저렇게 다 학교명,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도 적용되죠. 2024 이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비교과 활동들도 다 미반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안 가요. 그래서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저렇게 마스킹 처리해서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수상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네, 수상은 아예 제공 자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 봉사만 들어옵니다.
개인 봉사 같은 것들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창체에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명으로 만들어진 동아리들 있잖아요. 세종자율선도당, 세종합창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에서 그렇게 다 설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 본인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학생부를 그대로 대학에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몇몇 단어들은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의 개요를 보면은 면접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언제 알죠? 혹시 연락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요? 네. 면접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서 알 수 있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험번호,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누르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결과가 딱 나오면 애들이 그걸 보고 으아, 이게 어떤 의아인지는 모르겠는데 으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방방 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거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밑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달라붙어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에 무엇이 안내되어 있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느 곳으로 오라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 준비물 같은 것들이 안내들이 쭉 달라붙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는 10월 31일에 가야 돼요. 30날 가야 돼요. 30날. 10월 30일에 가야 됩니다. 근데 애가 10월 31일에 학교에 와요. 숫자를 잘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일요일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반대로 했으면 좀 그래도 괜찮죠. 학교 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고. 네. 이렇게 오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서울 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지방 캠으로 갑니다. 그 학과가 저 지방에 있다고 글로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시간, 장소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부분 요 면접하는 그때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시간보다 조금 여유 있게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먼저 가서 학교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익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물론 이제 지역에서는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다라는 건 잘 아는데, 가능하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애가 좀 피곤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대기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기실에 쭉 들어가면 대기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기실에 딱 들어갑니다. 대기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정말 조용합니다. 아주 그냥 긴장감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대기실도 이제 대기실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대학은 지정 좌석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또는 어떤 대학은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그냥 대기실에 어디에도 앉아도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걸 계속 이 대기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마다 1시간 간격으로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애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좌석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분위기가 완전 확 옆에 지정좌석이에요. 우리 과는 대부분 한쪽으로 다 몰아놓겠죠. 내 옆에 있는 애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하지도 않았던 책 잘 읽지도 않고 준비도 잘 안 했던 애도 거기 들어가면 긴장해요. 그러니까 애들 그거 보고. 근데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면접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원 확인을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데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그런 거 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밖에서의 관리하는 조교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이 학생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 블라인드 처리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블라인드에서 가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수험번호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험번호 대신 가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번호를, 근데 이제 애들한테 가번호 주면 애들이 그거 바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몸에다 붙여줍니다. 몸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 가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설명하고 주의사항 전달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면접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빼가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서. 한 명 한 명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대기실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 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장 앞으로 걸어갑니다.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전달을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애들 거기서 바짝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조교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 긴장을 좀 풀어줘라.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라.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끔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렇게 웃음도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웃게도 좀 해주고 좀 그런 게 좋다. 학교 이미지에도 그게 참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 한 명만 앉혀놓는 경우도 있는데 한 2명 정도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한 명 한 명 사라져요. 앞에 한 명 사라져요. 10분에 한 명씩. 그러다가 이제 내 바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문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나왔는데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하면서 네. 실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접장 면접장 앞에 이동해서 가번호 스티커를 부착한 후 면접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시립대 있을 때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름 또는 자기의 고등학교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낭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면접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퇴실하고. 여기서 퇴실할 때는, 그러니까는 대기실에서 나올 때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컨테이너 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밀었다가 면접이 끝나면은 바로 지체 없이 그 면접장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때 이거 벌써 뭐 한 5년, 6년 된 영상이고요. 그 학생이 오늘 면접 보러 가는 날이네. 그러면 이쁘게 학생답게 교복을 입고 가야지 하고 교복을 딱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교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면 저렇게 왼쪽 가슴에 가번호를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면접위원도 얘가 몇 번이구나. 그러니까는 블라인드 면접이 처음 됐을 때 대학 입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요, 중간에 결시자가 발생해요. 중간에 결시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쉴까요? 아니, 뒤에 있는 애가 그냥 앞으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애가 결시를 했는데 면접장에서 면접 보는 위원은 얘가 결시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면접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른 애의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 보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가번호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저거는 면접위원이 보려고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요. 그럼 앉으면은 요렇게 딱 요 문장을 자기가 소리내서 읽게 만듭니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기 언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어려운 걸, 난감한 걸 묻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막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학종에서 면접 질문은 어디에서 만들까요? 언제 만들까요? 이것도 이제 대학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이 면접 질문을 누가 어디에서 만드느냐? 아까 질문하셨던 거. 누가 어디에서 만드냐가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대학은 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면접 질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학생부 평가자가 면접 질문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의 최초 1차
서류 평가하는 사람이 면접 질문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학종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보통 뭐 10몇 대 1은 기본이죠. 막 20대 1까지도 가고 그러죠. 그러면은 20대 1이면은 내가 지금 평가하는 애들 중에 실제로 합격하는 애들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면접 질문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평가하는 과정에서 얘는 확실히 내가 면접을 봐야 되겠다 하는 애들을 위주로 면접 질문을 넣는 거예요. 다 넣지는 않아요. 네. 경계선에 있는 애들도 안 넣습니다. 그건 나중에 넣으면 돼요. 근데 확실히 얘 정도면은 나는 면접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다라면은 얘한테 꼭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면접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서류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면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면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면접 보는 사람한테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질문은 그럼 언제 넣느냐? 지금 대학이 1단계 서류 평가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몇몇 대학은 벌써 1단계 정리된 대학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그럼 이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사정 처리를 하고 1단계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접 질문 입력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면접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위원이 보안 사항이에요. 면접위원은 미리 공지 안 해줘요. 누가 어디 뭐 면접한다는 거 미리 알려주면은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언제 공개가 되느냐? 면접 보기 한 일주일 전, 3일 전 정도에 공개가 돼요. 그 면접위원에게만. 그리고 이건 이제 보안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평가자가 자기가 면접 봐야 될 애들 거를 쭉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3일 정도 봐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수요일에 오픈이 돼요. 수, 목, 금 3일 동안 서류를 보고 거기에 면접 질문을 이렇게 입력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면접 진행하기 전에 면접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결국은 서류 평가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좀 힘든 어떤 그런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보이죠? 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면접 질문은 또 언제 하느냐? 면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하는 날, 앞 시간에 1, 2차 면접 질문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때는 내 같은 면접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처음에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누가 하냐, 그 다음에 학업 질문 첫 번째 질문 누가 던지냐, 그 다음에 잠재, 그러니까 이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누가 던지냐,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은 누가 던지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냐, 그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마지막 면접 질문 입력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면접 한 번을 보기 위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 사람이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면접 질문을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면접 질문 추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가 항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서류 평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그 평가 항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좀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류에서 보는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항목 그 기준과 면접에서의 평가하는 항목 기준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설정한 이런 어떤 역량 평가 항목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면접 현장에서 지원자가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서도 안 되고 누구나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 이게 참 이 적절하다라는 게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이게 참 감이 안 오는 건데요.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이 수준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문제풀이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통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법했을 만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다 제공을 합니다. 평가 가능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질문을 해놓고선 얘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측정하지 못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가능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그러면 될 수 없는 질문은 어떤 거죠?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들. 개인의 가치관, 종교적인 신념, 사회적 규범, 도둑질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걸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뻔한 거고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머릿속에 지금 더 상상하시는 물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이게 머릿속에 오시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애들은 어찌됐건 이 면접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진짜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만한 답변을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학생부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학생부와의 정합성, 학생부와의 일치성, 학생부의 내용을 정말로 반영하고 있는 질문을 확인하는 질문, 그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전체를 일관하는, 학생부 전체를 통관하는 그 학생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요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못 하고요. 학업은 어쨌든 A의 그 지적인, 지식적인,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진로 역량은 얘가 지원한 모집단위, 학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애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선택한 과목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의 맥락, 이런 부분들을 묻는 거고요. 세 번째, 공동체 역량. 대학도 분명히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보니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애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겪었던 문제 상황들,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학생부 기반 면접 질문은 뭘까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학생부, 이제 사실은 근데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벅차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학생의 개별 역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면접이 제일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부에 다 드러나지 않는 다른 역량을 파악하는 과정이 면접의 목적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에 드러난 활동이 현재 주도적인 활동인가?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펼쳐져 있는 그냥 교육 프로그램에 그냥 내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서 참여한 거를 묻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A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기 걸로 자기가 챙겨서 자기 프로그램이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쓴 프로그램이라면은 거기서의 답변 내용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드러난 활동의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을 메꾸기 위한, 기록을 위한 어떤 활동이지 아니면 정말로 얘가 대학 진학 이후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한 내용인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지원자의 의미와 동기,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 제시한 평가 항목, 앞에 보여드렸던 대부분 대학에서는 3개고요. 뭐 대학에 따라 4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질문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면접과 관련돼서 훈련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 스타 기법입니다. 이 스타 기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10 몇 년 됐죠? 한 10
10한 5년? 14, 5년? 뭐 이제 5, 6년 뭐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생들의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는 이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추측해보면 면접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네, 기업. 네. 기업에 면접하는 방법.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물어봤고요.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 기법을 제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스타 기법은 왜 스타 기법이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의 앞자를 따서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얘가 있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어떤 과제, 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얘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업이 무엇이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환경 조건과 이런 과업 속에서 얘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갔느냐,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했느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어떤 행동,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실패 경험은 중요한 소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과, 자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법을 실제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조건이었죠? 그때 당면한 문제가 뭐였죠? 라고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큰 틀의 문제를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죠? 그러면 얘가 뭐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동아리가 처해 있던 상황은 뭐였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학생이 대답한 부분은 평가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환경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서부터냐?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했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류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액션과 리절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생이 어떻게 답변했느냐에 따라 평가자가 여기서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 기법은 일반적인 앞에 제가 쭉 예를 보여드렸었는데 교과 전형의 명지대 면접 질문 기억나세요? 지원 동기가 뭐였느냐? 이 학과에 주로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류의 질문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그런 거를 묻는 질문하고 이 질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어떤 상황에 적합한 질문일까요? 학생이 반드시 경험을 한 내용이어야 돼요.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물으면은 애는 답변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스타 기법의 가장 핵심은 학생이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행한 활동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한 면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면접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애가 대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어떤 희망자의 진로활동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진로활동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이었죠? 교육에 관심이 높은 애예요. 그리고 교육 분야의 쟁점을 잘 찾아보고 견해를 정리하는 활동을 했던 애예요. 그럼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죠? 얘가 학교에서 보여줬던 얘의 지금 상황과 조건을 보여주는 거죠. 과제는 뭐였죠? 근데 얘는 이런 기사를 읽었고 이런 기사를 읽었고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지금 여기 지금 3개의 기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특목고 폐지, 블라인드 채용. 이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런 조건들이 나온 거예요. 과업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학생들의 내적 동기, 학교의 제도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중요하다. 무지의 장막,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이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평가나 자기 결과와 자기 평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서술 안에는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정리됐음, 정리하였음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 면접 상황에서 확인하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이 돼야 된다? 앞에 있는 저런 것들을 왜 지지하는가, 왜 그 방법을 써야 되는가를 물으면서 이거를 학생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면접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뭐였죠? 저기 교육의 양극화를 이야기할 때는 뭐 불가피하게 어쨌든 양극화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가 특목고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평등교육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감 안 오세요? 완전 충돌되는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어떤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을 견지하고 주장하고 끌고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 만드는 것들을 직접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정말 쉽지 않죠. 학부모님들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거 이거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린다면은, 특정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학생이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내용은 뭐예요?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과업을 수행했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사례가 학생의 어떤 특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 사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좀 이렇게 골고루 학업적인 것도 전공과 관련된 것도 공동체와 관련된 것도 고르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앞에 보였던 거랑 똑같아요. 네. 앞에 보여드렸던 어떤 예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반례는 뭐죠? 사례는 뭐죠? 그럼 이렇게 적용된다면 어떤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그것들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뭔지 이런 류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 물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세 페이지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교수님들에게 면접 질문을 만들 때 이런 구성을 가지고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고 하고 제공했던 자료인데, 그러면 대학에 있는 모든 면접위원들이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면접 질문을 추출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론적인 그냥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학생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학생부에 근거 없이 질문하지 말라라는 게 제일 큰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교대, 사범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제가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댁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질문들은요, 한 명의 학생부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면접 질문 한번 다 뽑아본 거예요. 한 명의 학생부를 가지고 제가 면접 질문을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 3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면접 질문이 이렇게 쭉 뽑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학생부에서도 한번 이렇게 면접 질문을 뽑으려고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뭐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더 있네요. 4페이지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으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앞에는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도 영어 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의 면접 질문이었는데요. 자연계열 면접입니다. 자연계열 면접 보세요. 기계공학과입니다. 화성 탐사선과 지구에 있는 탐사선이 차이가 있다면? 생물학과입니다. AI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리학과입니다.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됩니다. 도함수로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된대요. 증명하래요. 근데 아까 그러면 이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가 1이라고 했는데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갑자기 면접 질문이 뭐가 지금 결이 확 바뀐 거 안 느껴지시나요? 앞에서는 학생부 내용 위주로 막 했는데 자연 계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하고 자연이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서류 기반과 그다음에 이런 자연에서 원리 중심으로 묻는 게 좀 결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구조화 면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구조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면접을 구조화시키기는 해요. 실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면접 상황에서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그럼 10분 면접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애에 대한 판단이 10분 중에 몇 분 정도의 애에 대한 판단이 끝날까요? 보통 3, 4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뒷시간은 뭐로 쓰는 거죠? 이 3, 4분 내가 한 판단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3, 4분이면 판단이 끝나요. 그럼 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요즘은 애들이 형식적 조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면접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이 다 끝났지만 어쨌든 얘한테 뭔가를 물어야 돼요. 계속.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화시킨 건데 가운데 본 질문이 어떤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누가 무엇을 하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걸로 이게 정확하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구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시문 기반 면접은 어떤 형식일까요? 구조화되어 있죠.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답변하면 몇 점의 점수를 주냐는 매뉴얼까지 나와버려요. 네.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 기반 면접의 반구조화는 첫 번째 도입 질문 1분이고요. 아니요, 보통 한 30초 정도면 돼요. 30초에서 1분. 길어야 1분이에요. 학교 와보니 어때요? 그랬는데 얘가 거기서 1분, 2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야, 이게 본 질문인가 보다 하고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끊어야 돼요. 근데 이 끊는 것도 잘못 끊으면 애가, 나 지금 뭐 잘못했나 보다. 나 실수했나 보다. 하고 거기 확 긴장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근데 이게 한 30초,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게 분위기 조성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평가 항목별 주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0분이면은 큰 질문 덩어리가 몇 개일까요? 적절하게 애들이랑 잘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면은 3개 정도예요. 3개 정도. 적으면 2개 정도. 많으면 4개 정도 갑니다. 근데 5개, 6개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조금, 뭔가 좀 확인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애가 이게 뭐가 안 돼서 바로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꼬리 질문으로 계속 주고받는 뭔가 이렇게 밀당이 계속 있다라는 거. 네.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10분이 지나면은 9분 30초 정도가 되면 밖에 있는 진행위원, 조교가 이 면접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막 면접하다가 딱 끝나면 됐으면 면접 끝났습니다. 네, 나가세요. 그럼 애가 또 어떨까요? 뭐 같은 생각을 한대요. 애들 나중에 이제 합격한 애들 데려다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그때 왜 그렇게 보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잤다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요 질문을 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요건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네. 한 30초 정도. 아니요, 30초도 사실은 길어요. 한 20초, 10초에서 20초 정도로 마무리하는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인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 면접 여태까지 하면서 이거 쓴 애는 한 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저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이런 관점을 제가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라고 자기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전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도입 질문에 평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저기 마무리 발언에 그것도 평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냥 기회 주라고 하고 딴짓해요. 다른 거예요. 점수 체크하고 그냥 다음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것도 뭔가 자기한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은 그냥 준비된 멘트 10초 정도 하고 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앞에 했던 거에 내가 정말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꼭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좀 한정돼서 그것도 좀 압축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10초, 20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20초, 길어도 30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 이거요, 삼행시 짓기, 율동하기.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애가 딱 일어나서 저의 이름을 가지고 중앙인이 되고자 하는 뜻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나가세요. 저 준비해왔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애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마지막 말을 하랬더니 벽으로 갑자기 그냥 확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부딪히더니 넘어져요. 그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한 번 가서 또 확 부딪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냐고 다들 이제 옆에 교수랑 왜 저래 그랬더니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벽에 넘어졌지만 제가 합격을 해서 이 학생이 된다면, 이 학교의 학생이 된다면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요, 애가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어요. 겉옷을.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안에 학교 교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안에 면티 위에다가 학교 교표 있잖아요. 그걸 붙여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에 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학생들이 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할까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거죠. 이 평가위원들에게 뭔가 자극적인 어떤 이 자극을 줘가지고 기억 속에 남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퍼포먼스인데요. 오히려 역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미 평가는 끝났습니다. 앞에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확인 면접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교과 내용을 물을 때는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하는, 그래서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꼬리 물기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수준을 확인하는, 이 꼬리 물기 질문만 의미 있게 2, 3분 딱 진행이 되면 애 수준 바로 끝나요. 네, 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지원자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와서 그냥 생각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굴려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자기가 읽었던 무슨 책이나 또는 뭐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활동 경험과 그냥 머릿속으로 얘기한 거에 그 차이를 구분해 보는 거죠. 네. 이런 방법.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풀이는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계 공학과 교수님들은 그래도 계속 좀 이게 시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나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진솔함, 논리적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이런 논리점,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꼭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발례를 들어봐라, 사례를 들어봐라,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 인권을 존중하는 질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마무리가 아니구나. 좀 뒤에 더 있습니다.
면접 연습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면접은 암기 연습이 아닙니다. 면접 학원을 다녀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외워서 들어와서 답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잡아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바로 잡아내요. 그건 바로 티가 나요. 면접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고 안 써요? 키워드만 적으시면 돼요. 어떤 유의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소재를 활용한다라는 키워드 정도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은 어떤 특정 기간에 연습한다고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거를 대학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막 해봤는데도 고등학교 애들이 막 연습시켜보고 했는데 단기간에 면접 역량이 확 올라가는 애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애들 대부분 면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능 끝나고 들어가요. 근데 수능 끝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면접까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대학에 따라서는 뭐 하루 정도밖에 없는 대학도 있고, 뭐 길어야 2주 정도 있는 건데, 그러면 1, 2주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면접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될까요?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꾸준히 평상시에 어떤 생각,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면접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문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겁니다. 형식보다는 답변의 논리성이 중요합니다. 면접 연습에서 형식만 연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의자 옆에 서서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나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앉은 다음에 씩 웃어라. 이게 면접 연습 스킬이에요. 그럼 면접 다 끝났어요.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정돈한 다음에 옆에 서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등을 보이면 안 된대요. 이렇게 나가래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가도 돼요. 네. 그냥 이런 거 너무 크게 생각해요. 제가 모 고등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서울대 일반은 재신문이었고 직윤을 준비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얘가 면접 연습에서 질문을 하는데 앞에 제가 책상을 하나 뒀다 그랬잖아요. 책상을 이렇게 붙잡고 다리를 쭉 펴면서 이거 막 책상을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거는 이런 건데 이건 뭐 저 그때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막 답변을 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걸 말렸어요. 선생님, 그냥 두시죠. 지금 이 학생은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아까 얘기하는 부분에서 논리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충돌되거나 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 학생 합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뭐 이상한 뭐 하거나 뭐 뒤돌아서 뭐 하거나 이런 이상한 얘기 있지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형식 부분에 너무 크게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면접의 논리성, 말의 표현의 일관성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집에서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진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뭐죠? 학원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료 찾는 거예요.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찾는 법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면접 관련 자료 찾는 법입니다. 면접 관련 자료는 전부 다 어디에 있죠?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좀 잘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다?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의 면접의 형식,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묻느냐, 유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대학에 따라서 이거를 다 자세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준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정보가 다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또 이런 전형 가이드북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듭니다.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제작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모집 요강에 비해 굉장히 더 많은 풍부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 같은 것들도 다 있고요. 또는 면접을 직접 경험했던 학생들이 나의 면접 상황은 어땠다, 나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면접 진행의 절차, 면접 대상자 유의사항, 사전 숙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다 제작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입학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이렇게 뒤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또 사실은 이거예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뭐냐? 애들이 과도하게 미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면은 사교육이 엄청나게 막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방지하고자 법률 사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전형이 마치면은 매년 3월 31일까지는 이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작년에 운영했던 모든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실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제시문 기반 면접은 실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실어야 돼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반드시 실어야 돼요. 근데 서류 기반 면접, 학생부 기반 면접은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올리는 경우도 꽤 있죠. 면접 질문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종합해서 올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정도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몇몇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의외로 야, 이런 정보를 여기다 올려놨어? 하는 대학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세밀한 어떤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의미와 관련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대학 걸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6장 쓴 것 중에 1단계를 합격한 이제 목표로 하는 몇 개 대학 것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만 이렇게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면접지도 길라잡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다 나눠드렸죠? 이게 진짜 찐자료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실제로 세종에서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이 자기의 면접 후기를 직접 작성을 해서 그걸 수합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료.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면접장의 분위기, 온도, 습도, 네, 진짜 이것까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근데 또 하나 뭐냐? 이건 애들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얘는 망했네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애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애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써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이 정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얘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하시는 게 학생부에 주목해서 면접 질문을 운영을 하는가, 그냥 공통유 또는 기본 소양과 관련된 질문을 내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요구하는가 아닌가 정도를 구분하시는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같은 대학의 같은 전형이라 하더라도 모집 단위에 따라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들을 좀 보시는 게 이 자료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세종에 있는 애들이 가서 면접을 보고 온 거다 보니 모든 대학의 모든 모집 단위의 모든 전형의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빠져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이 자료는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유통을 잘 안 시켜요. 이걸 유통을 잘못 시켰다가 막 난리 나거든요. 이거 유통시키면 제일 좋아할 때가 어딜까요? 사교육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통을 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구글링을 좀 이렇게 좀 잘 해보시면은 일부 사교육업체에서 자기네들 홍보한다고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만든 이런 자료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다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는 건 뭐냐?
고등학교에서 또 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마 지금 몇몇 대학에서 이미 지금 하는 고등학교들도 전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언제 하죠? 수능 끝나고 하죠. 네,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좀 몇 번의 기회가 없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수능 전후 사이에 고교에서 운영하는 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의 형식적 측면에 좀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보면은 인사 왜 안 해? 뭐 저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 어디 가서 앉아야 돼? 뭐 막 이런 것만 막 자꾸 지적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논리성에 좀 더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 애들의 상황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면접 유형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시문 기반인지 학생부 기반인지, 재시문 기반이라면은 선행학생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작년, 재재작년 것까지. 근데 요즘 대학 입학처에는 대부분 작년 것만 올라옵니다. 그 앞에 건 잘 안 보여줘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기반 면접 후기 자료집, 우리 교육청 것도 좋지만 다른 교육청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유사한 전공과 형식, 친구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룹이 중요합니다. 사실요, 집에서 제가 이 주제가 집에서 면접 준비하기인데 집에서 진짜 이거 하시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면접 위원도 돼보고 평가자도 돼보고 평가위원도 돼보는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해보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가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과 구술고사의 경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계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네,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그럼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안 물을까요? 아니에요. 묻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재시문 면접이지만 뭔가 좀 학생의 기본 소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연습도 연습입니다. 네, 무조건 연습입니다. 그럼 이제 연습 답변에서 연습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두갈식입니다. 네, 두갈식으로 답변하라는 연습을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거는요,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상황이고 저렇고요, 요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평가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요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관점에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한 판단이 바로 되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두갈식으로 답변하라는 거.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집에서 연습할 때 부모님들께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을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지적질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인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회복 안 될 수도 그러진 않겠죠. 네. 어떤 연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촬영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하시는 게 집에서의 연습이지, 정말로 어떤 교수님과 같은 어떤 식견 지식을 가지고 너 이렇게 답변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답변해야 돼.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들도 알아요. 자기가 적절하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을 촬영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계속 너 봤어? 요거 너 한번 점검해 봤어? 요 정도만 언급하셔도 애들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바됐는데요. 그래도 사전 질문 나온 거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시문 기반과 관련해서 5분 질문 주셨는데, 전부 다 5분이 질문 주셨는데, 우수 답변 사례 절대 하면 안 될 답변들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수 답변 사례, 면접에 정답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 의도에 충실히 하는 거, 그게 뭐 다 하겠죠.
참고하기 좋은 자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외부의 어떤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에 너무 보지 마시고요. 대학에서 제작해서 제공하는 자료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에 일부 좀 제가 유형화를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없는 답변 또는 보통의 상식, 기본적 도덕성과 많은 거리가 있는 답변. 이게요, 진짜 이런 답변 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이게 자기한테는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어요. 그 좀 내가 필요에 의하면 저런 것 좀 가지고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요런 거는 정말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 그 다음에 제일 면접위원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는 단답형입니다. 네. 이런 경험 해봤나요? 네. 저 몇 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경험? 이제 제가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응답 또는 단답형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황하게 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잘라요. 네, 그만. 다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면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의대, MMI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각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연습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네.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같은 MMI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의 특성을 제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제일 많이 넘어가는 방이 6개짜리 방이 있고요. 제일 적은 방은 2개 방이더라고요. 2개 방을 가는데도 그냥 MMI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 방을 가면은 6개 난이도가 다 어려울까요? 그러지 않아요. 난도 차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답 없는 질문을 묻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냥 정답이 있다 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막 강박관념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 있는 쪽에 왜 너희는 이렇게 MMI를 계속 이렇게 고수하냐.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의사 면허를 보는 국가고시가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뭐가 있대요. 어디 가서 뭐 대답하고, 어디 대답하고, 어디 가서 뭐 실습하고, 뭐 이거를 하루인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걸 뭐 이렇게 이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찾아봤을 때 대학의 이 MMI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대학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펼쳐져 있더라고요.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수합해서 하나로 모으는 게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기반 진학 의지 확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가천대 직윤 자유전공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천대 모집 요강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면접평가 해가지고 딱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 면접평가 진학 의지를 확인한다. 근데 저는 이 진학 의지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 의지? 뭘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진학 의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볼 때 이건 뭐라고 저는 판단이 되느냐? 너 도망갈 놈이 아니야. 6장 쓰잖아요. 네, 너 우리가 합격시켜주면은 너 우리 대학 등록할 거 안 할 거야.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좀 더 찾아봤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기반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죠?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또는 학종 가이드북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를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바로 우리 보인다 5.0 이런 자료가 이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제일 앞에가 가천대입니다. 이 가천대에 쭉 보시면은 첫 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3페이지 보면은 간호학과 지역균형 나오죠. 이게 바로 이 형식이에요. 진학 의지를 묻는 그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질문 내용을 보시면 지원 동기 가천되어야 하는 이유, 캠공에서 있던 친구들 간호사에 적용시킨다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가천 바람갭이 있어서 이건 학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
21페이지의 외국어 계열의 지역균형. 네. 외국어 계열에 지원하신 거 맞죠? 말 끊을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진학 의지. 그러면은 이런 질문과 다른 여기 바람개비 전형에서의 그 서류 기반 면접에서의 질문이 좀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볼 때 구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묻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묻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모집 요강에 무슨 이유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콕 찍어서 우리는 진학 의지를 평가한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좀 밝히었습니다.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셔서 정보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의 궁금한 점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시 학생부에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복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고 다니는 일반생 검은색 파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교복은 안 되니 교복 같은 마이, 정장 스타일로 입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면접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수님들에게 강조했던 게 자기소개 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소개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어떤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 온,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자기소개를 시키는 대학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정보 이렇게 찾아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는 블라인드 원칙을 뺀 나머지로 자기소개를 좀 구성하셔야 되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만약에 서류를 잘 본 사람이 면접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게 중복일 수 있죠. 그런데 서류를 잘 안 읽은 사람, 면접만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 어떨까요? 이 애가 학생부에 어떤 내용으로 자기를 소개하느냐가 자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어떤 걸 제가 딱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에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아니요. 사실 학생부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장입니다. 실제로 교복 입고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교복을 입고 온 애들이 한 2-3명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서 이제 가운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왜 쟤는 입히고 얘는 안 입혀요? 그럼 얘가 입었으니까 뭔가 이게 표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입히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무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운 니네가 변상해 줄 거야? 니네가 뭐 빨아가지고 다시 해줄 거야? 그래서 애들 실험용 가운 있잖아요. 그건 좀 싸요. 그걸 입히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대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첫해 면접 본다 그러면 면접 복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남자애들은 검은색 상하이에 흰색 와이셔츠, 여자애들 검은색 투피스에 흰 블라우스. 그죠? 이게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전 실제 몇 명 그런 애들 봤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붐이 일면은, 와,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막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입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애들은 청바지에 그냥 티를 입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대부분 면접이 11월 뭐 중순에서 하순 12월 초에 있다 보니 날이 좀 추워요. 그럼 이제 외투 같은 걸 입고 오는데, 면접 들어가기 바로 전에 벗으면 돼요. 네, 면접 들어가기 전에 바로 벗고 들어가서 면접 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깨끗하게 편안한 청바지가 제일 무난해요. 청바지에 그 티 입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전형 면접 시 주요 질문 유형과 적절한 답변 대처법, 이게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는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 꼭 하십니다. 다들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들 하십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 외에 어떤 활동이 추가되면 학생부에 도움이 될까요? 도대체 뭘 얘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와, 저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충실한 학교 생활 이외에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충실한 학교 생활 이퀄 학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 있는 모든 활동에 좀 집중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희망학과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이 부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부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심화성 무관한 과목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과목 선택 영역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입제도 공정 강화한 이후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이런저런 영향으로 과목 세특과 학생의 과목 선택의 의미와 맥락을 굉장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기계공학과인데 미적을 안 들었습니다. 물리 2를 안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리에 계신 3학년 학부님들은 이미 끝난 거고, 2학년 학부님도 거의 끝난 거고, 1학년 학부님들은 정말 나중에 과목 선택하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과목 선택을 꼭 좀 하시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신은 안 돼요. 그런데 굳이 한다면은 결국은 저 창체에 남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특, 뭐 요 정도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면접. 집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세요. 이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야, 하자. 우리 애 하자. 그럼 애가, 뭐 이런 거를 해. 안 해. 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됐어. 됐어. 뭐 꺼져. 막 이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였죠? 지적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는 절대 다시 다음에 안 해요. 근데 지적질을 안 하시고 영상 촬영한 걸로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냥 너가 피드백 해봐라. 너가 한번 해봐라. 아니면 뭐 선생님 한번 보여줘봐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애가 나 한 번 더 해볼게. 엄마 나 이거 한 번 더 좀 각도 틀어졌잖아. 뭐 아니면 요 질문만 좀 읽어줘. 애가 면접 질문 자기가 뽑아가지고 엄마 면접 질문 좀 읽어줘.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면접 시 주의점, 면접상의 특이점 궁금해하셨는데 본질적인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 특유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아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남아서 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